안녕하세요. 6월 6일 경진일입니다. 오늘은 경진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늘의 기운인 경금은 가을에 어떤 모든 걸 수확하고 결실을 내려는 강한 양의 기운입니다. 근데 밑에 진토는 지지에서 얘기를 했었던 봄에 나무를 키우는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12지지 중에는 용을 의미합니다. 큰 양의 토고 그 안에 목을 키울 수 있는 강한 어떤 토죠. 그런데 금은 가을의 기운이고 진토는 봄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네, 봄과 가을의 기운이 만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금만 있으면 목의 기운이 약한 게 조금 흠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목의 기운이 강하게 아주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의 기운을 담고 있는 토가 있기 때문에 금의 약점인 목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일단 경금에게 진토는 편인입니다. 제가 정인과 평인을 얘기했을 때 정인은 긍정 수용성이고 어떤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잘못하면 팔랑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본인의 소신 측면에서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수 있는 조금은 자기의 기운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조금은 정의는 약해요. 왜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어떤 게 맞는지를 확실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팔랑귀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금은 진토라는 편인 큰 토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운들이 본인의 의지를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편인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도 기운이 상당히 강한데 본인이 생각한 어떤 인성 자체, 그러니까 내가 믿는 소신을 강하게 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주인 거죠. 자, 지장간을 보시면 을, 개, 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행 중에 화기운만 없지 오행에 네 가지, 오행 중에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요일주는 지장간과 본인의 기운이 목이랑 토로만 좀 단순하게 구성됐다고 하면 경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목, 토, 금, 수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본인이 경진일주이신 분은 천간이든 지지든 화의 기운이 오시면 오행을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무도 잘 기를 수 있고. 자, 경금에게 을목은 정제입니다. 내가 하는 목표에 대해서 되게 정확한 걸 추구하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기운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상관이죠. 상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본인의 어떤 끼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운이지만 이걸 잘못 썼을 때는 정관하고의 충 때문에 뭔가 일반적인 어떤 통념을 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네, 긍정의 측면과 부정의 측면이 다 있을 수 있고요. 무토는 진토의 어떤 본기인 금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편인이면서 본인이 믿는 거를 더군다나 확장하는 양의 토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금 자체의 기운도 강한데 거기서 큰 토가 본인을 생해주고 도와주고 있으니 힘의 강도로는 상당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용의 기운은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용이라는 동물은. 그러니 토들은 보통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지만 진토는 그 용이라는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상 좀 이상향을 추구할 수 있는 특징이 네. 이상이 높다고 흔히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용의 특징 때문에. 자, 어제 제가 암합이라고 그래서 천간의 기운과 지장간에 있는 어떤 기운이 서로 이제 합을 하는 걸 암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진 일주가 재밌는 게 이렇게 몰래 몰래 합되는 기운들이 많아요. 이게 미묘한 성격적인 측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천간에 있는 본인의 기운인 경금하고 밑에 있는 정제가 만나서 을경합 금이 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확성과 목의 기운이 합의돼서 나를 더 강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경금 중에 을목이 있어서 을경합 되시는 분들은 금처럼 강하다기보다 의외로 목기운적인 특징이 살짝씩 엿보이세요. 말투도 금처럼 세게 하시다기보다는 딱 봤을 때, 그리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하나를 정해놨을 때 빈틈없이 하려고 하는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일 처리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정제라는 게,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고 약간의 이제 계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전체 사주 구조에서 이분의 전반적인 걸 봐야 되지, 무조건, 정제와의 합을, 이 사람은 돈돈거린다, 손해보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이 정확성을 본인의 하는 일에 쓰시면 빈틈없이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일을 맡기시면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하시겠죠. 그리고 밑에 지장간끼리 또 합이 돼 있어요. 물론 이럴 경우 무계합 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본인의 사주에 화가 있어야 이제 발현이 되는데, 어, 특징적으로 뭐냐면, 자, 이분에게 편인이라는 거는 본인이 믿는 소신이고, 상관이라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상관도 약간 이상을 추구해요. 식신하고는 달리. 나의 어떤 끼, 그 다음에 표현력.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데, 이게 두 개가 합의된단 말이에요. 이게 합의돼서 화의 기운으로 가요. 화는 경금에게는 관성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능력 또는 나를 통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금에게는 남자, 직장, 이걸 의미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푸냐?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해석은 본인이 뭔가 믿고 있는 어떤 생각 또는 본인이 하는 공부를 상관이라 하면 본인의 표현력이에요. 본인이 한 공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본인이 말로, 네, 풀어서 그게 직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것도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그리고 편의는 종교성하고 학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와 학문을 조금 깊게 공부해서 그거를 현실에서 자기의 표현대로 뭐 글을 쓰든 말을 하든 풀어서 그걸 이제 사회활동으로 갖고 가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만약에 다른 식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가면 편의는 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의심을 이 상관이라는 본인이 어떤 그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약간 관성을 치는 거니까, 상관이라는 어떤 본인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것과 합의됐을 때 이게 이제 화기운으로 간다는 거는 나의 어떤 의심스러운 생각과 또 뭔가 즉흥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만들어서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편인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토 자체가 이분에게는 인성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 편인은 약간 부정 수용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깊게 생각하고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가 상관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것과 만났을 때는 화로 작용하면서 본인에게 스트레스 또는 금액의 화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확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기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장간이나 이런 암합들은 본인의 사주 자체에 어떤 기운이 강하냐에 따라서 더 잘 발현되기도 하고요. 또는 그닥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심리 구조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두 분 거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분, 이분은 제가 아까 경진일주에서 금도 있고 목도 있고 수도 있고 토도 있는데
화기운만 있으면 어느 정도 조화로운 그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이분은 네, 월간에 병화가 떠 있네요. 네. 음, 진토라는 거는 봄의 토기 때문에 목을 잘 키워서 그 목을 결국 내가 가을에 금의 기운으로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제가 나무라는 거는 물도 주고 땅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햇빛이 있어야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기운이 하나 있으면서 그 본인이 뭔가 원하는 목표, 이런 거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사주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병화가 이분에게는 강한 편관이라, 어, 두 가지예요. 음양오행을 보셔야 되고, 십성도 보셔야 돼요. 이분은 경금이라는 차갑고 조금은 가을에 쑥살지기 뭔가 생명을 쳐서 결실을 내는 그런 기운이 강할 수 있는데, 이분은 화가 있으면서 조금은 그 기운을 온화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밝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분에게는 편관, 어떤 강박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정자랑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꼼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편관이라는 관성,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을 맡기면 얼마나 잘 하겠어요. 잘해야지 하는 것과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기운이 다분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주는 배우 이제 송혜교 씨 사주입니다. 송혜교 씨가 되게 여성스럽게 생긴 외모인데 의외로 사주 글자 중에 양의 기운이 상당히 많아서 의외로 이분의 본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운은 양의 기운, 약간 남성적인 측면이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음, 그런데 송혜교 씨의 어떤 그 제가 아까 화해 기운에 조금 화만 있으면 경진일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목기운을 잘 키워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거고 밝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송혜교 씨는 월간이나 그쪽에 수의 기운이 네, 좀 강하시네요. 네. 진토 자체가 물기가 있는 촉촉한 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목기운이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목을 키워내야 되는 그런 건데 다행히도 태어난 월이 그래도 인월 목기운이 이제 성장하는 어떤 기운이고 그 안에는 화의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태어난 월이 인월이라 다행인데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수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임수가 직접적인 물의 기운은 아니지만 앞에 분하고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사실 연예인들 사주는 이게 100% 본인의 사주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좀 생년월일 시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송혜교 씨의 어떤 사주가 맞다고 설령 송혜교 씨가 아닌 사주라고 할지라도 이분에게 하늘의 기운은 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수라는 거는 겨울의 기운 뭔가 다 생명을 떨어뜨리고 이게 저장하자라는 기운으로 어, 색깔로 봤을 때 살짝은 어두운 색이라 약간 이분은 아까 그 먼저 분보다는 조금은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밝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살짝 어두운 측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닐까. 색깔적으로 수가 갖고 있는 검은색의 그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제가 송혜교 씨를 잘은 몰라요. 근데 이 사주만으로 갖고 있었을 때 송혜교 씨에게 의외로 보여지는 어떤 여성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약간 음적인 음, 조금은 어떤 사고를 할 때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네. 경진일주 자체가 진짜 얘기할 거리가 많은 지장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것과의 합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일주 그 용의 특징이 비닐을 벗겨도 속을 모르고 하늘을 향해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상향이고 물기 촉촉하고 그런 토가 금기운을 금은 불에 부스러지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불이라는 게 금을 조절하고 뭔가
재련시킬 수는 있지만 금의 어떤 강한 어떤 응집력을 좀 약화시킬 수는 있는데 진토는 되게 물기가 있는 촉촉한 땅이에요. 그러니 이 금 자체의 기운이 더 강한 어떤 그 끈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그 금의 속성을 더 강하게 해서 사실은 건조한 토보다는 이런 물기가 있는 습토가 경금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네, 고전 명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진토라는 거는 생명, 목 기운을 키워내는 토기 때문에 진토를 밑에 깔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를 키워내는 교육 쪽 또는 양육 쪽,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 기운이라는 생명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글쎄요. 보, 보, 본인의 기운도 강하고 본인의 기운 그거 하지만 그거를 직업적으로 하면은 교육 쪽 또는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쪽 이런 쪽도 잘 맞지만 누군가를 본인이 서포트해서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뭐 2인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진토라는 거는 생명을 키워낸다는 숙명을 갖고 있는 토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특징이 되게 본인의 기운이 단단하게 있을 수 있는 토지만 편인이라는 거는 의심의 기운도 있고 또는 인성을 밑에 깔고 계신 분들이 독립심보다는 본인의 기운이 강할 수는 있지만 독립되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늘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밑에 어떤 배우자 자리 또는 어떤 본인의 일지에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쓰면 다른 사람에게 인성을 베풀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잘못 다른 사주 8글자의 조합이 어그러지면 어리광을 조금 부릴 수 있는 네. 왜냐하면 늘 본인이 조금 편인이라는 약간 불안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의 생각을 편인이 있으신 분은 정인을 키우려고 노력하시고요.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편인을 조금 키우려고 이런 거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편인, 정인이 어떤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정인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 얘기도 좋고 저 사람 얘기, 소위 말하는 사람 좋다는 분들이 정인이에요. 아무거나 친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얘기를 긍정적으로 듣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이 서지 않을 때는 휘둘려요. 네. 하나를 정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맞나? 이게 맞나? 근데 편의는 본인이 믿고 있는 길로 쭉 가기 때문에 정말 소신 있고 하나의 길을 대쭉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잘못되고 사실은 본인이 믿는 게 틀렸을 수도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너무 믿고 가시다가 나중에 조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 정인을 키우시려고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되 자기의 어떤 소신을 조금 키우세요. 자기가 믿는 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는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나름의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죠. 네, 세상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고 음양이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